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. 더불어민주당에서 재난재해 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 출신의 오영환 의원입니다. 우선 헌정사상 대한민국 소방관 출신의 국회의원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배출되지 못했었거든요. 그러다가 21대 총선에 이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인재로서 소방관 출신의 최초 국회의원이다 이런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. 이제 화재 현장, 구조 현장, 구급 현장에서 오로지 현장에서만 근무를 했던 평범한 한 소방관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 영입을 거쳐서 이 정치에 몸을 담으면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나 정치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만큼의 역량, 경험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었었지만 그럼에도 그 의정부 시민분들께서 너무도 열렬히 환영해 주시고 마음을 주셨기에 참 당선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이 소방관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라고 하면 보통 감동적인 순간, 감격적인 순간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. 2008년에 해수욕장 수상구조대원으로 복무를 할 때 내 손으로 처음으로 정말 죽기 직전에 한 생명을 손을 마주 잡아서 구조를 했던 순간 내 손끝에 걸린 그 느낌 때문에 사실 그 이후로도 구조대원이 되고 싶었던 거거든요. 그리고 구급대원으로 근무를 할 때는 정말 수많은 심정지 환자를 마주하며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겠다고 정말 응급 환자를 위한 노력들을 했음에도 내 눈앞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을 구하지 못한 순간들이 훨씬 많거든요. 그런데 처음으로 내가 심정지 환자를 응급처치를 통해 소생시킨 순간 내 손끝에서 다시 그 사람의 맥박이 느껴지던 그 순간이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이기도 합니다. 하트세이버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켰을 때 하나 받는 그런 배지입니다. 근데 저는 그때 구급대원으로서 하트세이버가 최고의 영광이었지만 이제는 그 단순한 심장을 넘어 이 하트라는 것, 심장이라는 것이 국민의 생명뿐 아니라 이 희망, 소중한 꿈 이런 것들이 전부 그냥 심장이라는 단어 하나로도 추격될 수 있겠다. 출동하는 이 소방 119는 아니지만 정말 국민의 생명을 넘어 이제는 그 모든 희망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, 지키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이 하트세이버라는 단어를 꼽았습니다. 국회의원 단 300명에 불과한 국회의원이 정말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, 의무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거기에 대한 노력들도 충분히 충실히 다해 가야 되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의정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가야겠지만 하지만 이 현장에서 직접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현장 속에서 직접 사람을 구하기 위해 손을 내밀어 보고 이 현장에서 직접 뛰어본 국회의원은 저 한 명밖에 없다는 그래서 그 문제들의 해결책에 대해서도 가장 직접적인 가장 그 현장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점과 대책들을 마련하는데 가장 전문가가 되어야겠다. 수많은 사회적 재산도 있고 재난도 있고 기후 위기에 따른 그런 자연 재난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 모든 재난에서 이 현장을 모르면 적절한 이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. 이 30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전담해서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나여야 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정의라기에는 조금 쑥스러울 수 있는데요. 제가 느끼기에 제가 그토록 많이 출동했던 이 구조 현장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내가 얼마나 준비를 했고 얼마나 고민을 했고 내가 얼마나 훈련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거나 살리지 못할 수 있었던 구조 현장처럼 지금 정치 역시 내가 얼마나 역량을 쌓고 공부를 하고 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많은 그 준비를 해야만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 정치인 국회의원의 한 명의 선택에 의해서
정치의 선택에 의해서 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만큼이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이 정치 역시 구조 현장만큼 급박하기도 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, 그렇게 생각을 해서 크게 다르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. 지금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정말 역사적으로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는 등 이런 많은 합의도 있었지만, 또 그런 한편 이런 여야 간의 극한 대립 속에서 당장의 그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이런 쟁점들이 안 돼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면서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부터라도 쟁점이 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그런 것들이라도 부지런히 처리해 놨으면 더 많은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가 해결이 됐을 텐데, 아무래도 이런 쟁점과 정쟁이 먼저 우선시되는 이런 모습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. 조금 더 상시적으로 효율적으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단지 관성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더욱 이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국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. 네, 제가 그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 1호 법안으로 원래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려 했던 것이 이 재난 취약계층을 이 화재 안전 관리를 더욱더 특별하게 하는, 그 사람들을 더욱더 잘 지킬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려 했습니다. 노인이나 장애인, 이런 좀 그 어린이, 이런 신체적인 취약계층, 쪽방촌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 고시원이라든지 그리고 노숙인이라든지 그냥 경제적인 취약계층 역시 이런 화재뿐 아니라 많은 재난에서, 많은 일상적인 사고에서도 가장 많이 희생되는 사람들입니다. 왜 가난하고 힘없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재난에 쉽게 노출되고 많이 희생되는가? 그 문제만큼은 이건 소방관의 노력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먼저 해결을 하고 싶었습니다. 그 분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이런 소방 안전 환경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. 약한 자들일수록 더욱 많이 지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준비를 하려 했었고 지금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4년이 지난 뒤에 저 자신에게 쓰는 영상 편지입니다. 4년 동안 처음 생각했던 마음 그대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. 더 약한 사람들을 더욱 두텁게 지키기 위해, 희망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이 성과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하지만 결코 안주하면 안 됩니다. 이미 바뀌어 버리고 있는 우리 생활 환경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끝없이 생길 것이고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환경은 더욱더 두터워질 것입니다. 결코 안주하지 말고 끝없이 고민하고 끝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